네, 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은 책 한 권입니다. 예. 그런데 앞에 제목이 없네요. 아, 그렇군요. 아무것도 네. 없네. 그니까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딱 봤을 때 주인이 모르게 하려고 뭔가 비밀스럽거나 부끄럽거나 아니면 숨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네. 혹시 뒤에는? 뒤에 뒤에도? 아무것도 없네. 네. 그러니까 저게 혹시 네. 그 가정 대대로 가문을 이어내려오는 네. 어떤 그 동의보감 같이 어떤 건강을 위해서 병에 관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놓은 비밀스럽게. 그런 책이 아닐까. 어떤 그 가문의 일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아니면 무슨 서찰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면 살짝 첫 장만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뭐예요? 어머님 어마님 전샹셔. 아이. 네. 야. 어머님 전샹셔? 편지네 편지. 그렇죠. 편지.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편지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아 그럼요. 간찰. 잘. 서찰 그러기도 하고 뭐 서신 그러기도 하고 네. 그래서 표현이 아주 다양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전 샹쇼 그러니까 네. 우리 1950년 60년대도 뭐 도시에 나간 뭐 이 자식이라든지 또는 군대 갔을 때 어머님 전 상서 기체후 일양 망강 없이고 프리움에 뭐 이런 그럴 때 어머님 전 네. 샹서가 높게 글을 올립니다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맨 앞장 봤으니까 맨 뒷장도 한번 볼게요. 네. 맨 뒷장에 보면은 뭔가 단서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읽어볼까요, 한번? 광무 6년 이밀 2월 26일 리역 리익채 리익채 샹셔 샹셔. 리익채 선생께서 네. 어르신네들한테 올리는 샹셔. 그런데 네. 그동안 이 한문으로 쓴 거는 제가 이 진품명품에서 많이 접했는데 우리 글로 쓴 거는 전 이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순한글이에요. 그러게 순한글. 훈민정음으로. 그렇죠. 그거 색다른데요. 자, 그럼 일단 정말 그 편지, 간찰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것 같은데 네. 의뢰인께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소장하고 계신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 의뢰품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이 편지를 쓰신 분이 좀 전에도 나왔던처럼 이자, 익자, 채자를 쓰시는 저희 조부이십니다. 조부. 예, 저희 조부께서는 1902년도에 네. 에서부터 3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서기로 그때 근무를 하셨는데 64일 동안 그 여정을 통해서 러시아에 도착한 후에 이 편지를 저희 증조모님한테 보내셨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머님께 쓴 이 간찰 편지라는 건데요. 네네. 다소 개인적인 내용일 텐데 예, 이렇게 예. 진품명품에 가지고 나오신 이유는 뭔가요? 물론 개인 편지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부터 112년 전에 그 64일 동안 여정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느낀 점을 너무 상세히 적어갖고 요새 얘기하면 하나 기행문 형식이에요. 그래서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그 안에 기재돼 있고 네. 또 러시아 공사관의 그 열악한 근무 환경도 또 거기에 논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효심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그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익채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듣고 가면 좋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네. 김의원님. 예. 그 우리나라의 초기의 학교 중에 오래된 학교가 배재학당인데 지금 배재 뭐 중고등학교가 있지만 그 배재학당의 1회 졸업생이세요. 일 1회 졸업생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제 이승만이라는 이승만 대통령 있잖아요. 주시경 선생도 있고 하지만 이분은 그 이제 그때 당시에 배재 학생들이 그 이제 그 지금 말하는 동창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졸업생들이 모임이 있는데 협성회라고 하는 꽤 유명한 그 단체가 있고 그 협성회가 나중에 서재필이라는 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애국 계몽단체인 일반 사회단체로 발돋움을 합니다. 그게 애국 계몽운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거기 회장도 지내셨고 일제 강점기 때는 이 성경 번역하는 일에도 잘 참여를 해가지고 그쪽에 상당히 업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우국지사였어요. 일본을 아주 싫어해가지고 그 영어나 외국어를 몇 개 국어를 잘하셨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본어는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깨끗했던 분으로. 선각자적인 면도 있으셨던 그렇죠.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 분이 이제 처음으로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어머니께 쓴 관찰입니다. 내용이 정말 궁금한데 서두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전 상서 뒷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할멈도 그동안 별거 없이 있었인가? 할멈도 별거 없느냐? 이거 누굴까요, 도대체? 할멈. 그러니까 네, 이게 앞에 안부 다음에 할멈. 할멈.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의 위치가 두 번째로 이제 고참이다. 이게 어르신네라. 서열 2위. 서열 2위죠. 예. 그러신 건가? 아니면은 무슨 보모 같은 그런 그 할멈도 아니 근데 첫머리에 그렇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네. 할멈. 과연 누구를 지칭한 것이 궁금하시죠? 네. 두 분도 궁금하시죠? 네, 그러게요. 그래서 바로 이게 인형 퀴즈입니다. 자, 이 관찰에 나온 할멈.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은 할머니, 2번 어머니, 3번 아내, 4번은 유모. 그 문제를 내도 아주 얄밉게 내요. 아내를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어른께 어머님께 할 때는 네. 저의 뭐 아리따운 뭐 달덩이 같은 아내가 잘 있나 이러지 않고 그냥 우리 할망탱구 그냥 잘 있는지요 어머님께 낮춰서 하나라고 아내를 그렇게 아내. 사랑스럽게 표현한 네. 어른께 보내는 서찰이니까. 네. 김학래 씨는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정말 왜 그러냐면 네. 여기서 할멈 이렇게 한 거는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거로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또 어르신네들이 계시니까 지금 같으면이야 뭐 허니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김학래 씨는 그럼 댁에서 뭐라고 부르세요? 야, 벌꿀. 허니. 아, 5번 벌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 네. 벌꿀이 있어요. 윤수현 씨는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와이프, 아내한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세 분 다 네. 허니네. 예, 허니. 아내일 것이다. 네. 할멈은. 자, 그러면 과연 정답일까요?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부인보다는 그 유목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4번 유모. 아하, 그런데- 이번에도 인형은 다 놓치셨네요. 또 이분이 아까 이제 연세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1873년생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30살인데 30살 때 부인을 할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있기가 어려운 얘기죠. 예. 나는 함정인 줄 알아. 자, 그러면 관찰의 내용 하나 더 보면요. 이 안에도 여러 가지 그 이국 풍경에 대한 그 놀라움의 뜻을 나타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김학래 씨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릴게요. 예. 이곳은 홍해와 디중해 사이에 병모가지 같은 육디가 장이 영국 리슈로 238리 조선리스 거진 400리를 영국 덕국 아라사 법국의 대리 토익이 여삿 나라 일꾼들이 춘념내어 숱한 돈을 내고 법국 기사 레십스가 이 육디를 바다 만든다는 일을 마터 파누 아싸와 큰 화륜선이 무란히 왕래함 난. 야 이거 내가 아니 김학래 씨가 나온 거예요. 김맹구가 나온 거예요. 김용복 위원님을 직접 모시고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위원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이거는요. 예. 김용복 위원님도 헤매실 거예요. 자, 어떻게? 지금 얘기했던 수에즈 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혜주라고 하세요. 스웨즈. 한번 뒤로 들어가지고- 넘기면 아니 한번 띄워주시죠 그냥 띄워주시면. 이렇게.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야, 언제 이런 걸
뭘 또? This is map? 여기서부터 이제 황해로 해서 남진아해로 해서 말레이시아로 해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리랑카로 해서 인도에 그다음에 여기 지나서.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가는 여기를 제일 많이 활약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흑해를 지나가지고 여기 오데사,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근데 학식도 많으셨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편지에 그걸 설명을 그리고 하셨지. 그 당시에 영어를 잘하는 당대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잘했다지만 그게 버금가는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 당시에 영어로서 날렸던 분 중에 한 분. 다니셨군요. 그러니까 이 이익채 선생께서 러시아 공사관에 서기로 근무하셨을 때가 1902년부터 1905년까지인데 대한제국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내용들도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번에는 배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 온 지 이틀 만에 아라샤 정월 초하룻 날 아라사 국 내부에서 청첩을 보내요 오라 하왔으나 아라사 정부에서는 복장 아니 입고는 폐현을 아니 시킨 난 고로 복장이 없사와 아황 전하 공고에 참여 못하여 쌉내다. 소래복, 대래복 두 벌은 부득불 있어야 하와 공사장이 300여 원을 지발하시와 대래복, 소래복, 네모와 거기에 당한 물건들을 방장 만드는 중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 외교관들이 모이는 데니까 어떤 격식을 차리고 가야 되는데 네. 이런 하긴 이때가 우리가 을사늑약 전이고 네. 뭐 나라는 나라대로 망국의 어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슨 송금하고 격식을 갖춰서 이런 걸 예를 갖춰서 그런 데 가라. 네. 이럴 만한 형편이 그렇죠. 됐었겠죠. 네, 지금 같으면 턱시도 한 번만 딱 가져가면 다 되는 건데. 예. 상황이었나 보네요. 네. 근데 이 뒷부분을 네. 보면요. 이렇게 저렇게 러시아에서 빌려서 쓴 돈이 한 6,7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갚으려면은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 집에 돈을 보내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효심도 담겨 있고 애국심도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궁금증은 60초 최종 감정으로 풀어주십시오. 이게 순수 기행물이 아니고 개인 그 서찰식이기 때문에 조금 이걸 가격으로 친다 그러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글로 순한글로 쓴 거는 참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행문은 아니고 편지지만 아까 기행문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편지와 기행문이 합쳐진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사실은 의미는 편지와 기행문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요. 지금 아주 너무 깨끗하고 해서 요거 자체를 의뢰인이 제본을 해서 원본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원본이 맞는데요. 그거 이제 종이가 좀 얇은 종이라서 그걸 일부러 이제 배접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기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궁금증 다 풀리셨습니까? 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추정가 적어주십시오. 자, 이 세 분이 상당히 고심 끝에 추정가를 적어주셨는데요. 배한성 씨는 500만 원, 김학래 씨는 300만 원, 그리고 윤수현 씨가 700만 원을 적으셨습니다. 500만 원을 적으셨네요. 이국 풍물에 대한 그 신기함을 상상 공상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그런 역사 기록물의 가치까지 하면 더구나 한문이 아니고 순을이 한글로 쓰셨다는 그 정성까지 하면 500만 원도 부족하죠. 네. 김학래 씨는 300만 원. 네. 그때는 우리 백성들이 어딘 제대로 그렇게 세계 여행을 못 할 텐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풍경, 수에즈 운하가 그때 공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술적 자료의 가치로 봐서 적어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은 100년이면 뭐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수현 씨는 700만 원, 가장 예. 많은 금액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영어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셨다는 거가 되게 흔치 않은 일 같고
또 그거를 하나하나 기행문으로 작성이 되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문학적인 가치로도 많이 좀 크게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세게 불러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의리님께서는 100만 원을 적으셨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서신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기행문을 포함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100년이 넘었으니까 100만 원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이익치 선생의 손자께서 직접 가지고 나오신 당시의 상황들을 잘 알 수 있었던 러시아 기행 감찰. 자, 이제 최종 감정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감정가 보여주세요. 1902년에 이익채 선생이 어머니께 쓴 러시아 기행 관찰입니다. 최종 감정가는 올라갑니다. 1,000만 원! 윤수연 씨가 가장 근접했습니다. 이야. 와, 아니 마치신 윤수연 씨보다 두 분이 더 놀라셨습니다. 이야, 가치가. 감정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은 한글 편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흔치 않고요. 또 하나는 이름 있는 분이 이제 한글 편지를 쓰면서 뭐 부다, 뭐 시부다 이렇게 많이 써도 당신 이름이 있고 그런 것도 드물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정확한 연도에 소위 말하는 기행문이라는 걸, 기행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더군다나 하여간 정확히 서기관이지만은 벼슬을 한 분이 그 자기가 가 있는 곳을 기록한 글이 별로 없어요. 한문으로 된 건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 또 한글의 쓰임새를 알 수 있는 자료, 또 이익차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사실 상당히 역할이 크신데 우리가 이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새로 이제 조명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저는 1,000만 원도 좀 약간 싸게 매기지 않았나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네. 할아버지의 유품을, 귀한 유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요즘은 저렇게 값어치가 나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앞으로 잘 간수하겠습니다. 네, 귀하게 잘 예.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죠.